네, 갈비뼈와 골반뼈 골격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갈비뼈를 우리가 표현할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면, 측면, 거기에서의 어떤 굴곡들을 얼마만큼 반측면에서 잘 살려주느냐인데요. 우리가 갈비뼈를 보면 정면 기준에서 보면 일단 밑으로 넓어지는, 아래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인데, 이게 명치 구간에서 살짝 아래쪽에서 가장 넓어진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치 밑으로도 갈비뼈의 면적이 상당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 위치가 팔꿈치의 위치가 온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전에 비례상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넓어진다, 모서리까지. 이게 명치 아래쪽에서, 살짝 아래쪽에서 가장 넓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깨 넓이가 완성되는 것은 견갑골이 붙으면서 쇄골과 만나면서 어깨 넓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특이점들이 있다라는 것. 명치, 가장 넓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명치 아래쪽으로의 길이, 그리고 모서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갈비뼈에서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런 비례상의 조건들. 자, 측면 같은 경우는요. 자, 측면에서는 다른 거 없죠. 그냥 척추 쪽에 붙어 있는 갈비뼈 쪽이 높고 쇄골 쪽으로 붙어 있는 갈비뼈 쪽이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갈비뼈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명치 명치에서부터 복부 라인 나오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갈비뼈가 구성되어야지 됩니다. 뭐 동일하게 볼 부분이겠죠. 명치 아래쪽으로 갈비뼈의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확인해 줘야 되겠고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뒤쪽에서 밀려 나오는 방향으로 갈비뼈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쇄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붙어서 요렇게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견갑골과 만나서 팔뼈가 붙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해부학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지만 골반뼈가 있는데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복근만 연결되어져도 우리가 사람의 측면에서의 굴곡이 대둔근 붙인다고 하면요. 사람의 측면에서의 굴곡이 거의 유사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측면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갈비뼈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걸 해석해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척추 쪽에 갈비뼈가 높고 쇄골 쪽으로 갈비뼈가 낮게 형성되죠. 그래서 높게 시작해서 내려오는데 쇄골 같은 경우가
지금 쇄골 같은 경우가 지금 정면 쪽에서는 갈비뼈보다 높게 형성되어서 옆으로 나가면서 쇄골이 지나가면 이쯤에서는 단차가 생기죠. 여기서는 이제 갈비뼈가 더 높은 위치에 척추 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니까요. 척추 쪽으로 갈수록 높게 감겨가고 쇄골은 옆으로 넓게 빠져나가면서 여기에서 약간의 높이 차이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역시 모서리를 기점으로 해서 옆면, 갈비뼈의 옆면 쪽으로 빠지고요. 이쪽은 이제 꺾여 들어가는 굴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이 어려워지는 구간은 이쪽 면이 좁아지면서 이쪽에서 어떻게 대흉근을 적절하게 묘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전에도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광배근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이쪽 뒤쪽입니다. 그리고 갈비뼈와 복부 사이에 외복사근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요 구간 쪽에서는 갈비뼈가 가장 넓어지는 구간, 명치보다 살짝 아래쪽 요 구간은 온전히 갈비뼈가 가장 부각되는 구간이 된다. 외부로 보여지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거근의 부피감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고요. 견갑골은 뒤쪽에 붙어 있죠. 견갑골은 뒤쪽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팔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공간에서 팔이 여유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등 라인, 광배근 라인이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고 치면 여기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고요. 몸통의 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팔의 움직임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내가 얼마만큼 팔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갈비뼈, 이게 이제 척추뼈 엉덩이 쪽이죠. 허리 쪽이죠. 그럼 이게 엉덩이 쪽이 되는 거고요. 앞쪽으로 돌아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치골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도 골반이 뒤쪽이 길고 앞쪽이 조금 짧게 골반 면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측면 기준에서 봤을 때 엉덩이 쪽이 골반이 높고 치골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면에서 골반 쪽이 좀 더 좁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반은 굴곡이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이 골반 라인, 요 라인 그대로 위쪽으로 외복 사근이 그냥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여기서 이제 등 쪽에 광배근이 붙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삼각근, 대형근이 경계가 될 것이고, 어찌됐건, 복근이 정면 쪽에서 쭉 붙어서 골반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복사근은 요 골반 내려오는 흐름 그대로 위로 외복사근이 나오는 겁니다. 골반 위에 그대로 얹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는 하복부. 굴곡이
뭐 이런 느낌으로 굴곡이 좀 잡히죠. 그래서 외복 사근이 발달하면 어둠이 명암 조건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은 정거근이 되는 거고요. 대충 이런 흐름이라고 인식되어지고,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있는 근육은 외복사근 근육이 되는 겁니다. 등 쪽에 있는 것이 광배근, 몸통 라인이죠. 광배근, 갈비뼈, 외복사근. 자, 골반은 그냥 다리뼈로 연결되어지면 되겠죠. 살짝 넓어지는 흐름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골반 나오고 다리뼈, 허벅지가 더 두껍게 붙으면서 사람의 체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대흉근 같은 경우는요, 삼각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승모근이 뭐 이런 식으로 붙고요. 어깨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척추와 견갑골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안쪽. 얘가 겉. 그러면 삼각근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대흉근이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흉근의 근육이 붙으면서, 자, 대흉근이 발달한다고 하면 겨드랑이 쪽에서 먼저 발달하거든요. 이쪽은 그냥 갈비뼈 굴곡과 동일하게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흉근의 굴곡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겨드랑이 쪽에서. 갈비뼈의 흐름에서 이거는 갈비뼈 흐름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구간에서 대흉근의 굴곡이 추가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갈비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갈비뼈 굴곡, 공간적인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근육이 들어가면 뭐 이런 구조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해 볼게요.